지금 주가가 하락한 것은 뭐 금리 인상 그것도 있지만은 실물 경제 충격이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아시아 쪽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가치는 거의 정점 무렵에 아 있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은 저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 FOMC 회의 이후 파월의 연준 의장이죠. 파월의 그 기자회견. 네, 여러 그 코멘트 이후 이 주식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이 이번 파월의 발언, 이것은 예전과는 좀 다르다. 너무나 강하다. 경제 침체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두시는데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준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해야 될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증권시장에 정확히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참 난리예요. 주식시장이 예. 생각했던 것만큼 이상으로 예.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뭐 2000선 무너지고 코스피도 그렇고 예.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막 이런 그 비관론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 이 모든 거에 기본이 된 게 결국에 그 연준의 긴축, 이게 아주 강화될 것이다. 예. 금리 인상, 이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인데 예. 이 상황을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죠. 저는 뭐 결론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너무 물가에 과민 반응하고 있지는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는 뭐 9월까지는 물가 상승 일시적이야. 뭐 2020년, 24년까지도 물가 안정되고 금리 별로 안 올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지금 너무 과민 반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제레미 시걸이라고 그분 인터뷰를 보니까요. 미국 통화 정책이 뭐 엉망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던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주가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좀 물가는 후행 지표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오르고 경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르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 경기가 나빠지고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페이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네. 제가 S&P 500하고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를 한번 그려봤는데, 이게 주가가 물가 상승 한 8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급락하고 있어요. 물론 그 소비자 물가도 전년 동월비이기 때문에 S&P도 전 동월비로 그렸습니다만은 이게 8월까지고요. 9월달은 더 급락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심각한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11월, 12월 뭐 금리를 뭐 지금 거의 점도표에 나온 것처럼 올리면은, 저는 미국 경제 내년 뭐 이미 침체에 저는 빠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걸 보면요, 뭐 저는 미국 물가가 6월에 고점을 치고 7, 8월 때는 상승률이 조금 둔화됐지만은, 저는 뭐 올 연말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이 하락 상승률 낮아지는 속도가 좀 빨라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는 한 6.8%, 내년 상반기에는 3%대 진입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어쨌건 연준이 공표한 대로 이런 강한 고강도의 어떤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될 경우, 지금 이미 경기 침체에 빠진 미국의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로 인해서 그 주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시는 뷰가 더 많이 좀 안 좋아질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미국 주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별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주가보다도 미국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FOMC 보면요, 이번에는 경기 충격이 주가에 이렇게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경제 전망을 하면서 작년 12월에는 올해 미국 경제가 4.0% 성장할 것이다. 근데 3월에는 2.8로 낮췄다가 6월에는 1.7, 이번에는 0.2%로 낮췄어요. 저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가 하락한 것은 뭐 금리 인상 그것도 있지만은 실물 경제 충격이다.
예, 경제가 성장률이 많이 나빠지고 기업이익 증가율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걸 지금 많이 반영해서 주가가 떨어지는데 내년 뭐 상반기에 또 현실화 한번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때까지는 미국 주가는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이해 못했을까? 미리 예상 못했을까요? 일부러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실수인 건가요? 저는 실수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똑똑하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을? 예, 경제 성장을 전망한 거 보니까요. 사실 제 모델 자랑한 것이 아니라 제 모델보다 예측력이 더 낮아요. 작년 말에 4.0에서 지금 저 9개월 사이에 성장률을 0.2%까지 낮춘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연준 예측 모델이 이렇게 많이 변할 수가 있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가 전망치도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연준 예측 모델이 그만큼 정확하지 못하구나.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긴 힘들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을 예측하면서요. 너무나 예측 오차가 9개월 사이에 너무나 커졌구나.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지금 고용도 증가하고 있지만은 올 4분기 중후반 내년 가서는 소비도 줄어들고 고용도 감소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그러면은 뭐 점도표도 달라지고 예, 연준 위원들의 생각도 좀 달라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아까 후행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물가나 경기에 선행하는 지금 주가가 급락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급락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 유가 WTI도 뭐 지난 6월에 배럴당 120달러까지 갔다가 최근에 70달러 중반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 경기 물가에 선행하는 지표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미국 경제가 저는 심각한 침체에 빠지고 물가 상승도 많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좀 현재의 물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 좀 보고 뭐 금리 뭐 점도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경기 침체는 사실 뭐 이미 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네. 그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실질적인 기업의 실적이 나오면서 그것이 현실화됐을 때 이제 예. 공포심이 커질 것이다. 예.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돼요. 좀 달라질까요? 이게 확 앞당겨지는 건가요? 연준의 이러한 주가가 좀 미리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예. 그동안은 뭐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최근에 주가는 금리 상승도 있지만은 이제서야 경기 둔화, 기업 수익 하락 예상 이런 거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반영이 끝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오늘만 해도 나스닥 뭐 장중에는 뭐 3.7 이렇게 빠졌었고 애플이 거의 5% 이상 급락이 됐잖아요. 5% 가까이 급락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실적에 대한 걱정들 이건 건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이 이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퍼진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고용이 좋은데요. 네. 지금 애플 같은데 그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은 금방 고용을 줄여버리거든요. 저는 미국 고용을 보면서 정말 탄력적이다 그러는데 2020년 코로나 때문에 3, 4월 달에요. 일자리를 2달 사이에 2,200만 개 줄여버린 게 미국 기업이거든요.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앞으로 뭐 4분기 후반 내년 상반기 가서 저는 상당히 나빠지라고 보는데 많은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소비 줄이고 그게 기업 실적 악화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대치들이 주시장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현실화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반등하리라고 보고요. 10월 달은 좀 반등하리라고 보는데 내년 1, 4분기에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실물 충격 때문에요. 그렇게 보신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이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 먼저 그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한국 시장이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그러면은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나 더 이렇게 조정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지금 수준보다도 S&P 500 기준으로 내년 1분기까지 보면 최소한 10% 이상 더 떨어질 것이다. 지수 단위로 10%. 예, 그러니까 S&P 지금 500이 3,600 정도 뭐 이 정도 되는데요.
10% 이상, 저는 뭐 3,000에서 3,200까지 이 정도는 내년 1, 4분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별 기업단들은 더 많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주가 지수가 뭐 10% 떨어지면 개별 기업은 뭐 20, 30% 떨어진 기업도 많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이제 뭐 미국 주식에 물린 분들도 워낙 많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는 이렇게 하고서는 밑에 살 준비를 현금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버티는 건가요? 어차피 많이 손절 뭐 3, 40% 이상 다 손실 나 있으면.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10년은 미국 주식은 별로 못 올라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예, 그것 가지고 상대적으로 우리 주식 비중이나 일본, 예, 그 다음에 중국, 아시아 베트남, 쪽. 아시아 쪽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성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이번 뭐 이기 끝나고 나서는 아시아 경제가 상대적으로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 수출 보고 세계 경제 흐름을 판단하는데요. 우리 수출 중에서 지금까지는 좀 미국 비중이 늘어났지만 저는 내년부터는 미국 비중 축소고요. 특히 가장 많이 늘어나는 데가 아세안 쪽이거든요. 아세안? 예. 그래서 아세안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예, 그래서 계속 좀 멀리 내다보고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 주식도 좀 투자하시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미국의 이 시장의 변동성 많이 빠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내년 초까지는 계속 이런 그 오르락내리락 그러나 결국은 지금보다도 S&P 기준으로 한 10%는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예.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된다. 예. 뭐 제가 뭐 미국 주시장이 그동안 거품이다.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던 거거든요. 예, 미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4분기에 334%였어요. 역사상 네. 최고치를 기록했죠. 예, 지난 22년 평균이 186%였거든요. 근데 올 2분기 보니까 254% 떨어졌는데요.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예, 그리고 미국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작년 4분기에 54%였어요. 근데 올 2분기 보니까 51%로 줄어드는데 가계 장기 평균이 42%거든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뭐 버핏 지수나 그 다음에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아직도 너무 높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참 막상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불안감을 가지면서도 에이 설마 이랬던 분들이 지금 막 이 멘탈이 붕괴가 돼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게 이게 글로벌 경제 자체가 자꾸 이번에 이제 영국에서의 뭐 경제 위기론까지 나와 버리니까 지금 미국의 이 강달러로 인한 환율 쇼크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죠. 예, 지금 환율 쇼크가 심각한데요. 예, 그런데 저는 내년에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비중을 좀 줄이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제가 여기 뭐 달러는 우리 앞에지만 당신들 문제야. 존 커널리 1970년 미 닉슨 행정부 재무장관이 이때 달러가 강세되니까 유로가 비준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문제였을 때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돌아가지고 레이건 행정부가 감세 정책을 썼는데 작동이 안 되고요. 미국의 재정 수지, 경상수 적자 늘어나니까 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했거든요. 이때 달러 가치 51%나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31%, 24%까지 떨어지면서 40%까지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데요. 지금 달러 가치가 많이 오르고 있죠. 근데 저는 조만간 달러 가치가 정점을 치고 한 2, 3년 정도 뭐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는 것은 내년에 좀 미국 경제가 제일 나빠질 거라는 거죠. 예. 지금 뭐 블룸버그 IMF 같은 전망치 보면요, 다 경제 성장을 전망치 낮추는데 미국을 제일 많이 낮추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달러 가치가 너무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예, 지난 8월 기준으로 달러 가치가 한 29% 정도 가대평가됐는데요. 역사상 달러 가치가 이렇게 가대평가된 거는 2000년대 초반이었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뭐 정보통신혁명으로 생산성이 증가해가지고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 신경제도 골디락스 있거든요. 미국 경제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볼 때 30% 가대평가됐어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달러 가치가 지금 가대평가됐다는 거죠. 네. 네, 조만간 이게 적정 수준으로 오는 과정에서요. 네, 저는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좀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환율,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영국에서 이제 그 위기가 터진 거잖아요. 네. 그 워낙 어렵다 보니까 나라들이 각자 도생을 위해서 네. 뭐 감세, 뭐 경기 부양책들을 쓰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좀 중국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그 호재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주 큰 글로벌 악재로 본 거잖아요. 예. 이게 환율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파운드화가 떨어지면서 이게 환율이 오히려 강달러가 됐다 이러면서 또 다른 나라들까지 또 영향을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 지수는 올라가고 예. 달러 지수가 올라가니까 다른 통화 가치는 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영국이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영국의 문제는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4% 안팎이거든요. 이걸 낮춰야 돼요. 이걸 낮추려면 영국 가계가 소비 줄이고 기업이 투자 줄이고요. 정부가 돈을 덜 써야 돼요. 예, 그런데 정부가 돈을 더 쓴다고 그러니까 뭐 감세 정책하면 소비 투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나겠죠. 대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브렉시트 한다고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영국의 투자를 줄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도 과거보다 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경상수지 적자를 영국이 4 내지 5% 경상수지 적자가 났지만 그거를 메꾼 거는 외국인 기업들이 영국 기업에 투자해줬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영국 주식 채권을 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브렉시트 한다고 그러니까 뭐 일부 금융회사마저 영국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영국에 돈이 덜 들어가요. 그러려면 결국 영국이 구조조정을 겪어야 되는데 뭐 당장 경기가 어렵다고 뭐 감세 정책, 이건 거시경제 정책 안 맞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뭐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물론 뭐 국채 매입을 또 영란은행에서 한다고 발표하면서 잠깐 진정은 됐지만 또 지금 오늘 나스닥 원인이 결국은 일시적 조치야, 방법 없어 이거잖아요. 예. 거기다 애플 뭐 요인도 있겠지만 이런 달러 강세는 언제 어떤 요소로 좀 꺾어질까? 그게 또 결국 그 시점에 한국의 외국인들의 투자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저는 뭐 달러가 거의 정점 무렵에 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달러 지수가 그래요? 114, 뭐 여기서 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뭐 115 약간 돌파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110이 지금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달러 가치는 거의 정점 무렵에 와 있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경제가 저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FOMC가 그 지난 9월 연준에서 1.7에서 0.2%나 올해 성장을 그렇게 낮춰놨습니다만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하고 미 국채 수익률이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4%가 제가 보니까 적정 수준인데요. 지금 4% 접근했다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예,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금리차가 축소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조만간 그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원달러 환율도 오르죠. 그렇죠. 예, 저는 우리 주가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은 2천 깨지는 거 아니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일시적으로 깨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뭐 저는 깨지더라도 아주 잠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바닥이다, 이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제가 원래 그 코스피가 2200까지 작년부터 뭐 3300 갈 때 22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밑으로 왔는데요. 그러게 오늘 예. 2160 정도까지. 네. 예, 저는 뭐 여기서 크게 떨어지는 않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가가 제가 그 고평가됐다고 말씀드렸던 게 일평균 수출 금액, 그다음에 명목 GDP 총 유동성인데요.
뭐 그거라고 평가해 보면은 지금 우리 주가 20-30%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 버렸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1,430원이라는 환율도 너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만간 우리 환율 원화 가치가 너무 저평가됐다, 주가도 저평가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1년, 뭐 2년 되다 보면은 저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주식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예, 한국 주식이. 예. 그렇군요. 그러나 어쨌건 현재 벌어지는 지표만으로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그 경상수지 적자, 예. 무역수지 뭐 몇 분기 적자, 예. 그 다음에 9월달 같은 경우는 수출 그 금액 자체가 뭐 9% 하락했다. 뭐 이런 데이터들이 막 나오니까 한국 경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 근데 저런 거 지금 2,100이라는 주가가 그 모든 것을 상당 부분 반영하지 않은가, 반영했던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는 지금 바닥권에서 뭐 약간의 변동성도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예, 뭐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고요. 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한 2,600 정도까지. 아, 2,600 예, 정도. 예. 제가 여러 가지 뭐 일평균 수출이나 뭐 여러 가지 추정해 보면은 뭐 한 2,600 정도 현재 수준의 적정 주가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내년 뭐 상반기까지 한 2,6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뭐 중간에 이게 아니라 지금서부터는 쭉 내년 상반기까지는 쭉 그렇게 2,6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뭐 중간에 조정이 있고 특히 내년 뭐 올라가다 또 내년 1분기 한 번 더 떨어질 수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으면 미국 거 실물 충격이 한 번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뭐 2,100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런 수준에서는 주식을 팔기보다는 오히려 사야 될 때다. 네, 사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교수님이 그동안은 주식 비싸다 이런 얘기 하시다가 예. 아 이제는 살만한 때다 이 얘기 하시니까 아마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마음의 위안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예. 공포심이 되게 커졌어요. 예, 공포심이 커졌죠. 그런데 뭐 제가 뭐 가대평가됐다, 가소평가됐다,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의 데이터에서 의존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 교수님의 개인 그 어떤 감이나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로 봤을 데이터로, 때 그런 결과가 나온다. 예. 그런데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에 비해서 지금 코스피가 지나치게 좀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국 경제 수출이라든가 환율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예, 주가 미리서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